네, 뉴욕 증시는 빅테크 실적 여파에 반등 랠리가 멈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시그널에 주목을 하는데 과연 연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지 월가 전문가들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이 멈춘 요인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반등세를 보였던 건 그동안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해왔죠. 하지만 이날은 실적이 다시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알파벳이나 MS는 물론이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메타까지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나스닥은 물론 관련 종목들에 연쇄적으로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시장에 대한 월가 전문가의 분석 먼저 듣고 오시죠. People are expecting disappointing results on balance from the large technology companies that will be reporting. I think as they report those disappointing earnings, it's not going to be a major drag on their share prices or on the indexes. On the other hand, the belief that the Fed is fed up with rate increases by the end of 2022 is buoying the market. 사실 앞으로 빅테크들 실적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런 요인들보다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월가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 CIO 레리 아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면 모든 것이 거시경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실적, 그러니까 기업들의 성과라는 것이 일단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볼 회장의 말처럼 시장은 연준의 움직임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텐데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경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유튜브의 광고 부문 매출이 처음으로 좀 준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MS나 메타 역시 같은 이유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낮춰 잡은 상황이죠. 사실 뭐 소비나 고용 이런 정말 다이렉트한 물가 지표 이외에도 기업들의 실적이나 기업들이 내놓는 가이던스 자체가 또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조금씩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예. 지나친 금리 인상과 긴축이 경기 둔화를 부르고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까지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인워트 함브로스는 알파벳과 MS를 언급하면서 광고 성장세가 그쪽에서 둔화하고 있다면 기업들의 이익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 전했고요.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자동차 시장을 제외한 대다수 시장에서 실적이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의 실적 말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경기 침체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것이 국채 장단기 수익률 곡선이 역전하는 현상인데요. 이미 지난 7월 초부터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했고 여기에 초단기인 3개월물까지 장기 국채의 10년물 금리를 추월한 상황입니다. 통상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경제학자인 아르투로 에스트레야는 1960년대 이후 3개월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면 6에서 15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대략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침체가 시작되면 내년 말까지 계속이 되고 또 그 강도도 역시 심각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JP 모건 역시 4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또 매우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추가 인상폭을 150bp로 제시하는 확률이 전날만 해도 50.8%로 절반을 넘겼는데 예. 지금은 42%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금리 인상 속도나 폭의 조절이 있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발언이 없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네, 조금은
분위기가 바뀐 모습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월 잭슨홀 미팅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인 예.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최근에 정책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려서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속도 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고요. 예.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도 이점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중앙은행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75bp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그보다 작은 폭이죠. 50bp 인상에 나서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캐나다의 결정이 또 하나의 신호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당장 내일 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어떤 결정 나올지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주요 빅테크의 실적이 발표되는 슈퍼 위크입니다. 앞서서 알파벳이나 MS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예. 이제 애플과 아마존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매서운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돈 S&P 500 기업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틀 전부터 이틀 후까지 평균 4.7% 빠졌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증시가 개별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움직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11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연준의 FOMC가 열립니다. 11월에는 75bp 인상을 무게를 실리고 있지만 연준이 12월에 그보다 작은 폭의 인상에 대한 신호도 보낼지 여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주목해볼 일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였습니다.